당신의 투자를 도와줄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투자 파트너 모바일 주식신문. 가입 문의는 인포스탁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경제를 이끌고 있는 대기업 CEO들의 1000명이 무엇인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명리학을 통해서 풀어보는 시간, 기업내일 진행의 박명석입니다. 자, 오늘도 기업내일 함께할 우리 조규면 박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조규면입니다. 세 번째 시간, 오늘은 최근에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두산그룹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 들어서 주력 기업인 두산중공업이 좀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룹 전반적으로 좀 흔들리고 있는 모습인데, 제가 듣기로 오늘은 좀 독특하게 이름으로 좀 얘기를 시작해 주신다고. 예. 이름은 성과 명이거든요. 그렇죠. 예, 우리나라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다 부모로부터 태어나요. 예. 부모로부터 성을 받습니다. 그렇죠. 이 성이라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쓰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의 성을 여러 사람이 씁니다. 하지만 명은 그 사람한테만 붙는 고유명사입니다. 네. 어쩌다가 가끔은 뭐 동명이인도 있지만은 이름이란 것은 고유명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이 이름 짓는 방법은 한국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태어난 생년, 생일, 이걸 이제 사주라고 하는데, 예. 이 사주를 풀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짓는 게 일반적인 방법인데, 이 방법 말고도 여러 가지 방법인데 이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인데 오늘날 만들어진 게 아니고, 네. 중국 고대 문헌을 보게 되면 지금부터 한 2,500년 전에 네. 그 사람이 태어난 연을 분석해가지고 사주를 분석해서 이름을 지었다는 그런 문헌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성이 박이죠. 이름이 예. 명석이죠. 박명석. 예. 그러면은 이 박 씨는 밀양박 씨죠. 오, 맞습니다. 예. 그건 뭐냐면 우리나라 이름은 한글과 한자, 이 국한문 혼용으로 이름을 짓게 돼 있어. 거의. 보통 그렇죠. 예. 예. 근데 뭐 일부는 또 뭐 아름다운 우리나라 순수 한글 이름으로만 짓겠다 해서 뭐 김하늘 뭐 이런 식으로 짓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한글과 한자를 중심으로 해서 짓는데, 네. 한글은 소리 글자, 그렇죠. 한자는 뜻 글자입니다. 네. 근데 이름은 뜻을 새기라고 있는 것보다 불러주는 거예요. 불러주는 게 우선입니다. 그 시가 갑자기 생각나는데요. 어떤 시요? 김춘수 시인의. 예. 예. 꽃. 예, 그렇죠. 이 뭐 꽃 모르는 남성, 특히 여성은 없을 거야. 우리 박 앵커님은 완전히 꽃미남인데, 그러니까 앵커 하는 거예요. 못생겼으면 절대 내일 기업에서 저하고 같이 이거 안 하죠. 제가 안 하지. 아이고, 그렇군요. 내가 좀 예. 못생겼으니까, 예쁜 사람을 딱 같이 하는 겁니다, 원래. 그런데, 김춘수 시인의 꽃, 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그는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불러줘야지 의미가 있는가? 안 불러주면 의미가 없는가? 그래서 한자 이름보다는 한글 이름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확실히 성보다는 이름을 불러주는 거기 때문에. 불러주는 거죠. 예, 모든 예. 거는 이름은 불러주라고 있는 겁니다. 예. 불러주고 나서 그 안에 뜻이 담기는 거죠. 예. 근데 우리나라는 한글, 훈민정음이라고 그러죠. 네. 이건 소리 글자죠. 네. 소리 글자인데, 한글 창제 원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모음은 천인지 삼재로 되어 있고, 자음,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가는 거는 자음은 음양오행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근데 이름을 질 때 한글은 성과 이름이 상생, 서로 생해주고 도움을 주는 그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야 되는 게 기본이거든요. 네네. 그러한 이름 짓는 방식을 토대로 했을 때, 오늘 이게 두산그룹 갖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두산그룹의 그 모태가 된 박승직 상점이 있거든요. 예. 네. 그 박승직 상점이란 그 회사를 처음 만드신, 그러니까 두산의 전신 박승직 상점의 그 창업하신
고 박승직 대표님 이름 보면은 성 박씨하고 박 앵커님하고 성이 같은 박씨네. 그러네요. 예. 박하고 이름 승직이 한글로 보면 서로 상생으로 조화가 아주 잘 되어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름 하나로만 보면은 여기 아주 승승장구할 수 있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예. 그 다음에 현 두산그룹을 창업자죠. 예. 네. 박두자 병자 쓰시는 분이죠. 이제 돌아가셨는데 요분 이름도 보게 되면 성 박씨하고 두 병이 오행해서 이게 또 상생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1대 2대가 전부 다 이름이 서로 상생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름 한글 이름으로는 참 좋은 이름인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회사 이름 두산이라는 회사 이름과 개인의 이름 이걸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회사 이름은 우리가 어떤 물건이나 회사는 이건 네이밍이라고 안 그러고 브랜드라고 합니다. 브랜드명. 그리고 사람 이름은 네이밍명이라고 하는데 요 박두병의 이 두자를 써가지고 별두자거든요. 요게. 네. 요 두자를 써서 두산그룹을 한 거거든. 그러니까 오. 자기 이름을 따서 아버님 박승직이란 분도 자기 이름을 따서 박승직 상점이라고 했는데 예. 요 분도 두자를 써서 두산그룹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한 말 한 말. 요게 두자가 여러 뜻이 있는데 말단위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게 곡식을 재는 단위. 서말이 그렇죠, 뭐, 그렇죠. 예. 곡에 쌓여가 큰 산이 되는 그런 기업을 만들어라 이런 뜻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게 또 북두칠성의 이게 술 푸는 국자 자루 이런 역할도 있어요. 두자가. 예. 근데 이게 아버님은 포목으로 했지만은 이분은 술, 동양 맥주, 오비 맥주 이쪽으로 시작해서 크게 읽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름하고 묘하게 이게 일치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어쨌든 뭐 창업주의 이름부터 이렇게 100년 정도의 그 역사 초창기를 좀 살펴봤는데 묘하게 일치가 되면서 지금까지는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이 좀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재 박정원 회장의 어떤 관상을 좀 보면서 위기를 돌파해낼 수 있을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이게 이제 3회째, 4회째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 방송을 처음부터 좀 보신 시청자분들은 어느 정도 감을 이제 이렇게 딱 이제 잡으실 때가 됐는데 이 박정원 현 두산그룹 회장 얼굴 딱 보면 예. 지금 이 얼굴이 인자함이 흘러요. 얼굴에서. 왜 그러냐면 이 얼굴에 저 볼에 살 있죠. 이마, 코, 볼, 양악 이런 데 보면 살들이 참 이게 뭐랄까 이 풍조 있게 좀 풍성하게 이렇게 뭐 그렇다고 뭐 이게 비만으로 가지 않고 적당히 풍성하게 들어가 있으면서 눈꼬리가 끝이 위로 치켜진 게 아니고 밑으로 살짝 흘러내렸어요. 네, 맞습니다. 이러한 것은 부드러운 이미지를 많이 주게 되죠. 그런데 지금 굉장히 위기라고들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위기 때는 부드러운 인상보다는 좀 카리스마 있고 강한 이런 인상이 더 좋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많은 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를 좀 이게 맞이하게 될 것 같은데 그건 참 이분 이름도 박정원, 성 박씨하고 이름 정원이 이것도 오행 상생으로 돼요. 아, 그래요. 이 두산그룹은 이름들을 묘하게도 이렇게 상생으로 좀 많이 지어놨는데 지금 인터넷에서 나와 있는 박정원 회장의 그 연도를 보니까 62년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인터넷에 보니까 그 나이가 지금 얼굴 인상에서 보면 얼굴이 1살부터 100살까지 위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저 박명석 앵커님은 지금 나이요? 몇 살? 네. 31살입니다. 31살. 31살이면 어디냐면 요 눈썹 요 위에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저 박정원 회장은 양볼입니다, 여기. 지금 나이 예. 59, 60인데 여기 보면 그래도 살이 좀 탄탄하니 빛이 나면서 좀 통통통통해요. 요걸로 볼 때는 위기는 위기이지만은 그 위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직접 얘기하기보단 노자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안락함 속에서 죽고 위기 속에서 살아난다. 요걸로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것도 좀 기대가 되는 분위기고 계속해서 좋은 분위기 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서 정말 재밌는데요. 일단 이 상황에서 또 그것도 살펴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항상 살펴보는 그 입지 있지 않습니까? 두산그룹은 동대문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예. 근데 현재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만한 명당으로서의 가치 어떻게 보십니까?
그 동대문 저 지금 사진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 두타몰이 들어와 있는 저 두산타워. 아, 저기가 그쵸, 이제 본사 건물이죠. 중학교 때 굉장히 많이 갔거든요. 저기. 예. 저 앞에 보면 청계천이 흘러요. 맞습니다. 청계천은 서울 시내에서 한강, 중랑천 이거 말고 서울 사대문 안, 도성 안으로 흐르고 있는 유일한 저 청계천이거든요. 예. 그 바로 앞에 청계천이 있다는 거. 물이라는 것은 풍수에서는 돈입니다. 예. 물과 산이 굉장히 중요해요. 풍수에서는요. 네. 그리고 저 사진에는 지금 안 나왔지만 그 청계천 너머에 한양 도성이 있습니다. 한양 도성이 쫙 있는데 한양 도성 그 보면 예전에 아니, 지금은 그 낙산이라고 합니다. 낙산. 네. 예전에 경복궁에서 보면 동쪽에 있는 낙산을 한성을 청룡으로 봤습니다. 좌청룡 우백호 중에서 청룡으로 봤어요. 그럼 예. 우백호는 그냥 인왕산. 지금 아, 인왕산이 우백호고 좌청룡이 바로 이 낙산인데 저 청룡이에요. 그러니까 청계천이 앞에 있고 그 앞에 청룡이 있고 용과 물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렇죠. 용은 물속에서 살고 승천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참 이 위치가 좋은데 그 사이에 청계천과 낙산 도성 그 사이에 두산 본사 그 앞에 뭐가 있냐면 동대문이 있습니다. 왜 동대문? 아니, 그 저기에 동대문이 있는데 이 동대문의 본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흥인지문이죠. 어떻게 하셨어요? 아이, 저도 역사 조금 공부했습니다. 예. 동대문에 가보면 동대문의 그 현판이 동대문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흥인지문 네 네. 글자로 되어 있어요. 예. 원래는 뭐 남대문은 숭례문 네. 세 글자로 있는 거거든요. 아, 그러네요. 근데 예. 동대문만 흥인지문에서 네 글자로 집어넣어놨어. 네. 왜 그러냐면 경복궁에서 딱 봤을 때 동서남북 중에서 동쪽이 산이 없고 그냥 뻥 뚫려 버렸어요. 아. 예, 그래서 그 갈지자를 하나 더 집어넣은 거예요. 갈지자라는 것은 산맥이 이렇게 흘러내려온 그런 모양을 떠서 글자로 산맥 대신에 딱 집어넣는데 요걸 풍세선 비보 없는 것을 인위적으로 보충해서 집어넣는 거. 쉽게 얘기하면 부적 같은 거. 예, 부적을 우리가 종이만 생각을 하는데 인공적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 이런 것도 풍세선 비보라 그러는데 어쨌든 이 흥일지문 국보 아니 보물 1호죠. 네, 그렇습니다. 국보 1호는 숭례문이죠. 예, 숭례문, 남대문입니다. 그래서 요런저런 다 상황을 분석해 보면 이 두산 그룹 본사가 있는 저 위치는 제가 분석을 해 보면 명당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왜? 동쪽에 큰 산, 그러니까 이 두산은 아주 큰 산, 말이 한 대 두 대가 모여서 큰 산을 만드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저 동쪽에는 두산 타워가 제일 높아요. 예. 그래서 어떤 풍수적으로 비보도 되면서 상당히 명당의 위치에 서 있는데 지금 두산이 위기 아닙니까? 예. 이번 위기에도 저 명당의 약발이 작동할지 굉장히 흥미로운 관심 속에서 기대가 됩니다. 예. 일단 뭐 입지 자체는 굉장히 지금 명당에 입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게 잘 통할 것인지를 지켜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그렇죠. 같고요. 예. 과연 정말 이 명당으로서 약발이 작동하는지 예. 우리가 이게 흥미로 네, 관심 알겠습니다. 갖고 한번 지켜볼 만합니다. 예. 그런데 또 두산그룹이 국내 기업 최초로 4세대 경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 안에서 혹시 또 저희가 첫 번째 살펴봤던 한진그룹처럼 뭔가 그런 형제 간의 뭐 혹은 뭐 사촌 뭐 이렇게 남매 간의 어떤 좀 다툼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괜찮을까요? 일단은 저 네 분, 네. 두산에게 형제분들인지 네 분의 지금 얼굴이 사진에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박정은 회장 먼저 보면은 얼굴 관상 보면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아주 인자한 그런 얼굴 외형을 갖고 있어요. 네. 더군다나 또 동대문이 흥인문, 흥인 어지린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여기 동쪽에는 이 어짐이 통하는데 이게 어진 얼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풍수적으로나 그 회사의 어떤 그 회장의 어떤 얼굴 관상으로 보면은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저 두 번째 박지원 부회장 세로로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저렇게 세로로 긴 경우는 사람이 좀 샤프해 보이고 자기 주관이나 고집이 좀 강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얼굴 외형들은 똑똑하고 샤프하고 자기 주관이 강하지만 리더가 되기보단 넘버1이 되기보단 넘버2가 되는 게 더 관상학적으로 우리가 리더를 분석해 보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정치 시대에서 예전에 삼김 시대라고 있었어요. 그쵸. 그 김영삼 대통령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이제 그 김종필 전 총리 이렇게 세 네네. 분 있었는데 김종필 총리 같은 경우는 넘버원이 되질 못했어요. 그렇죠. 넘버2만 계속 오래 하셨는데 오히려 그렇게 넘버1 같은 넘버2가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 관상을 보면. 네. 박형원 부사장 얼굴 보면 사람이 스마트하게 생기고요. 담백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분은. 그리고 그 옆에 박재원 상무. 야, 단단합니다. 그리고 이 카리스마도 있고 어떤 묵직한 그런 얼굴인데 아까 저기 처음에 박승직 회장 그 얼굴 그쪽 그 초상화 얼굴하고 좀 많이 좀 비슷한 것도 같은데 역시 이분도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네 분의 얼굴들을 쫙 보니까 이 지금 이 두산그룹이 굉장히 위기 아니겠습니까? 이 처절한 이 위기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형제들지간의 막장 드라마는 쓸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물론 일부 잡음이 생기고 또는 뭐 이탈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지만 큰 틀에서는 어느 정도 교통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당연히 그러기를 저도 바라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물들이 굉장히 많은데 또 난세에 또 영웅이 등장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 위기를 극복할 만한 영웅은 혹시 누가 될까요? 예, 이 과거에도 두산은 여러 번 위기를 겪으면서 돌파하면서 더 위기를 기회를 삼아서 더 이렇게 성장하고 그랬거든요. 그동안 이렇게 단단해지고. 보면요. 예. 아마 이번에도 이 두산그룹은 이 처절한 위기를 극복하면서 이 내성을 생성해서 제 4차 산업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네. 뿌리를 튼튼히 하고 격가지들은 과감하게 잘라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떤 한 사람의 영웅, 핵심 멤버에서 움직이기보다는 이 모든 관계자분들이 하나하나 힘과 지혜를 모아서 똘똘 뭉쳐가지고 이 위기를 극복해내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한 사람의 영웅보다는 여기에 관련된 모든 핵심 멤버들이 나중에 진정한 영웅들이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명언이죠. 예. 그 말을 끝으로 두산그룹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굉장히 지금 두산그룹에게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고요. 자, 이렇게 오늘 조규문 박사와 함께하는 기업내일 세 번째 시간은 두산그룹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 기업내일은요 100%를 추구하지 않고요. 그리고 운명을 예언하는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명리학 관점에서 현재 각 기업과 그 기업을 구성하는 뭐 CEO들 이런 사장단에게 어떤 길이 제시되고 있는지 풀어드릴 뿐이라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국형 블룸버그, 인포스탁 미디어 그룹. 기업을 봅니다. 인포스탁 데일리. 당신의 투자를 도와줄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투자 파트너 모바일 주식신문. 가입 문의는 인포스탁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